우리 이 사건은 여기 지금 우리 수강생으로 계시고 계신 분이 낙찰을 받은 건데 이건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 오늘이 지금 농지증의 아니 농지 강의의 마지막 강의죠. 다음 달에는 특수경매입니다. 특수경매도 이게 이 농지도 내가 책을 쓴 지 한 3, 4년 지나다 보니까 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이 많이 생겨서 교재에 없는 거를 지금 많이 올렸는데 이 특수경매도 제가 책을 쓴 지 한 3, 4년 됐는데 그 사이에 또 그 새로운 걸 많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교재에 없는 걸 또 많이 가지고 올릴 건데 요것도 지금 교재에 없는 거를 제가 지금 다음번에 이제 교재를 그 개정판을 만들 때 집어넣으려고 한 그런 사례입니다. 또. 자,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3406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공면 조정리에 있는 것인데 토지만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966년 이전서부터 건물이 있던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 근래에 새로 진 건물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한 필지입니다.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255이 한 필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요것이 감정평가사에 한 것인데 집이 요런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 집이 있는데 이 집은 근래에 새로 진 집이고 이거는 항공사진에 있어서 1966년 이전에 항공사진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경매로 나온 걸 보고 그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띄워봤더니 있더라고요. 이게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기 때문에 농지증 갖고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추천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보면은 지금 낙찰해 갖고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다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게 항공사진에 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니까 그 얘기를 들으신 우리 수강생이 교수님 그러면은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일반 법인으로 낙찰 받아도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일반 법인이 낙찰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 했더니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일반 법인으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 받았더니 뭐가 됐죠? 불허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땅은 1966년 이전서부터 집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일반 법인으로 낙찰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불허가가 났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목이 205-49 지목이 답이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냐면 그 집이 새로 진 집이 있다 그랬죠. 새로 진 집에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 주인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거기서.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옛날 집이 있고 여기 새로 진 집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건축물 관리자격이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집을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지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일반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은 농지 전용으로 최대로 해주는 것이 200평, 66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보면 이것이 전부 다 한 2,600제곱미터가 됐는데 그 중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600제곱미터 중에서 660제곱미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나머지 2,000제곱미터는 농지법상 농지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이 필지 전부 다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증을 띄워주게끔 맞는데 여기 나머지 땅 실질적으로 이 땅 보면 여기를 전후로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죠. 이런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은 이 집터를 빼놓은 660제곱미터를 빼놓은 나머지는 농사를 지어야지 된다는 것이 이제 담당 공무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목이 담이고 2625제곱미터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전에는 여기 보면 그 농림지역으로 나왔는데 농림지역이 아니고 보면 이제 생산관리지역으로 했으니까 그런 면으로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렇죠? 근데 자 보십시오. 거기에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에 보면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은 66년도 이전, 다시말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진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이 깔고 앉아 있는 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최대가 얼마냐면 660제곱미터입니다. 왜 660제곱미터는 아니 이제 좀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에다가 주택을 신청해서 농지 전용 주택을 신청하게끔 되면 660제곱미터 이상은 안 해줘. 창고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더 해주지만은 일반 주택을 내가 농지를 전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내가 농지를 500평 갖고 있는데 350평 전용해줘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해주는 게 얼마까지만 하죠? 200평, 660제곱미터까지만 최대 한도입니다. 그게. 자, 여기에 제가 세움터를 들어가서 농지증을 신청을 했더니 보면 대장 정배가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여기 대지의 205의 4번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66년도 이전에 지었고 하나는 그 이후에 지은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더니 반려대문을 알려드립니다. 반려, 미발급, 반려. 자 보십시오. 반려 사유. 해당 토지에 조성된 건축물은 농지법 시행일 1974년 1월 1일 이전부터 조성되어 농지법 이전에 따른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나머지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필지 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농지가 있고 불법이지만 660제곱미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가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 660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총 전체가 2600 중에서 나머지 땅이 2000제곱미터 되다 보니까 나머지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 일반 법인은 이 조건으로 해서 이걸 안 해준 겁니다. 제가 이것을 뭐랄까 농취증을 알려준 걸 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을 하자 해갖고 행정소송을 하게끔 하면서 이 행정소송을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집어넣으려고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있고 농사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여기는 제가 보기엔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그 공투로 진천에 낙찰 받은 거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임시로 가서 우리 8월 때까지 집을 비워둘 수 없으니까 8월 때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우리 주변에가 전부 다 농지인데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땅은 한 200~3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농지는 전부 다 저기 조경수 심어놨더라고. 한 2~3천 평은 전부 다 조경수 심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요새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질 수는 없고 농산 지어야 되는데 기한을 해서는 마진이 안 나오고 다시 말하면 그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은 농사 지어가지고 그 자기 임금비 잘 못 뽑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조경수를 심어놨는데 여기도 뭐 안 되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걸 심어놓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농림축산식품에다가 질의를 했죠. 질의를 했더니 답변한 거 한번 보십시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한 필지 내 농지법상 농지의 면적과 농지가 아닌 면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질의를 하신 것을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지목이 현재 전답 가설로 되어 있는 농지의 실제 현상이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 보전 및 이용관할 시행일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라는 것은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사서 등기 이전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발휘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 이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주택 등으로 전용된 부분이 한 필지 내 일부 면적에 국한되고 전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노계획서의 내용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발급반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 질의 답변 대변으로 안내드린 사항은 전용된 부분의 토지 불화를 선행한 후 농지 자격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농지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이후에 전용된 부분에 대해 분할을 한 후 지명을 변경토록 조치해야함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 얘기는 뭐냐면 분할을 하지 않았어도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한 부분은
농사를 짓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이 하지 않은 것은 농사를 안 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야 되는데 한 필지 내에 여전히 농지로서 경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시 농지법 시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며 필히 분할 면적에 대한 기준은 농지법의 규정보다 없으므로 건폐율 용적률이죠. 건폐율 용적률을 봤을 때에 그 건물에 대한 농지 전용할 때는 용적률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추자면 농지를 최대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660제곱미터 200평입니다. 200평 이상은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집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660제곱미터 말 외에는 안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650제곱미터 중에서 660제곱미터면 2050제곱미터가 농지로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에 이거를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 집을 그대로 둬도 되고 나머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데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2600제곱미터 중에서 2000제곱미터는 일반 법인은 농사를 못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 해주게끔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저는 뭘 얘기하냐면 어차피 필지별로 하는 거 아니냐. 필지별로. 필지별로. 그러니까 필지별로 이 필지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면 이 필지가 나머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도 필지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내가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고 농지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걸 고수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일반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제 여기 물건 번호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5번을 갖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빚을 진 것이 이 땅의 지분을 여러 개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경매로 집어넣는 모양인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경매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 쪽에서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이 채권을 팔겠다 했는데 그럼 얼마로 했느냐? 어차피 우리는 낙찰 가격으로 됐으니까 그럼 낙찰 가격에 채권을 그 사람도 낙찰 가격 이상으로는 더 바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낙찰 가격 정도에 팔겠다 해갖고 낙찰 가격에 팔아갖고 경매를 취하시키고 경매를 취하시키면 경매 비용을 들어갔을 때에 낙찰받은 경매 비용을 먼저 빼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경매가 진행된 걸 취하시키면은 그동안 경매 비용 지불했던 감정가 비용을 넣어줘야지 취하를 해주거든요. 그 돈은 이제 주고서 취하를 시켰다가 추후에 22년 12월 달에 다시 이제 그 설정권을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가 다시 경매를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이번에 보면 3월 6일 날 1800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격에 2600에 샀었나요? 400. 감정 가격이 더 떨어진 건가? 3760. 4,700. 네? 4600이었는데 이게 왜 감정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4,700이 맞는데. 네. 처음부터 다운 시켜서. 아, 집이 있다고 그래갖고 다운시킨 건가? 저기에 보면 감정가. 아, 그 4700 그대로인데 집이 있다 그래서 3700이 시작해갖고 이 시작이 이렇게 돼서 180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이 집이 있죠. 이 집 주인.
우리는 이제 낙찰을 받게끔 되면 우리가 지분으로 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분으로 샀잖아요. 지분권자가 이거를 갖다가 뭐 하냐면은 이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를 해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줘라. 철거하고 나가고 나면 다 팔아서 나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면 이 건물 주인을 철거를 시키고 전부 다를 경매로 집어넣어서 다 팔아서 지분대로 나누자 했을 때에 여기에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분을 다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부터 제가 추천했던 게 그런 목적으로 추천했던 거거든요. 한번 그 다음 달 제가 이 추천 물건 때 다시 한번 이게 설명을 할까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농지증이 강화가 됐죠. 심사한다 했죠.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라 그랬죠? 항공사진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지증이 없이 항공사진만 그냥 갖다가 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시 주기 때문에 사실 일반 법인으로만 낙찰을 받지 않았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법인이지 않고 개인으로 들어가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하게끔 되고 거기에 이제 거주자와 있는 사람을 보고 소송을 하게끔 돼서 조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대부분 그 법원에서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 오라 그래서 조정을 하게끔 되면은 우리로서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지금 4,700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팔고 사는 거 할 때 감정가대로만 주십시오 하게끔 됐을 때 나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보면 조정을 할 때 얼마에 팔겠습니까?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파실 분부터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전 얘기해요. 저는 파는 사람이니까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겠지만은 가장 공정한 가격이 감정평가한 가격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정가대로 주시면 매도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감정가 갖고 얘기하면은 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로 그렇게 되면 그냥 감정가 되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조금 깎아주시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한두 마디 하시는 분은 있지만은 감정가대로 달라는 걸 가지고 많이 달랜다 뭐 한다 뭐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이건 이제 일반 법인이 했는데 농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은 농지를 짓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주는.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그냥 개인이 받았다고 하면 네. 농지증 없이 오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농업법인이 받아도 똑같겠네요. 그렇죠. 농업법인이 나도 되는 거죠. 농업법인이 나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 법인만 아닌 경우에는 농지분이 많은데 일반 법인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못. 그렇죠. 평수가 2,600제곱미터나 되는데 건물이 표지하는 부분은 600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00제곱미터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데 일반 법인은 그 건물을 지어 나머지는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평수가 너무 많고 건물 분임이 너무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꼭 담당자가 그렇게 주장해서 그렇지 어떤 담당자에게는 이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그냥 관계없다고 또 그냥 해주는 담당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담당자의 주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관인데 이런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농지의 법의 원칙은 뭐냐면은
전부 과손으로 됐을 때는 무조건 농사를 짓자는 것이 농지법의 원칙이다 보니까 전체 매매를 할 때는 전부 다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지어라 이런 얘기죠. (204페이지) 합법 건물이 있는 농지는 농지가 아니다. 이거 제가 먼저 강의했었죠. 했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었습니까? 안 했었으면 이제 해야 되고. 경기도 이천시 부바로 고백리에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여기가 보시면 감정 가격이 2억 7,800에서 6,600까지 되니까 2억 7,800에 6,600이다 보니까 앞에 2억은 빼놓고 날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저번에 했는데. 이거 제가 했죠. 그러면 내가 먼저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 이번에 또 제가 교재에 없는 건데 이것도 또 제가 특별한 것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이것도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불허가 후 즉시 항고 이런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줬어요. 그래갖고 불허가가 난 것을 이제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갖고 나중에 가서 담당자한테다가 이제 대신 가서 따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했더니 나중에 농지증을 해줬어요. 농지증을 이제 해줬는데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경매 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를 발급받는 걸 조건으로 한다 했을 때에 낙찰받고 일주일이면 허가 불허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가서 이거는 우리 먼저 번처럼 매각 결의 결정 기일을 연기시키고 항소를 뭐 따지든지 해서 다시 농지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해주고 그 변경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불허가가 난 거야. 불허가가 난 걸 갖고 이거를 저기 불허가하면 어떡하냐고 따지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가만히 보니까 안 해줄 수 없다 보니까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는데 아니 될 것은 허가 났죠. 일주일에서 허가가 났죠. 또는 불허가가 났죠. 불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판결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판결이 나기 전에 갖다 줘야지 되는 것이 판결이 나고 나면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보면은. 자, 보십시오. 전라남도 영광군 복선면 하천리에 토지 일괄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지증은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야. 낙찰을 받았는데 왜 제가 이거를 걱정을 안 했냐면은 자 보십시오. 감정가가 1,300이었었죠. 근데 누가 2천만 원에 낙찰 받았죠. 허가 났죠. 허가 났죠. 허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농지증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2천만 원에 너무 비싸게 쓰다 보니까 미납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재경매로 나오면은 먼저 번에 있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농지증 해주고 이번에 있는 사람은 했는데 안 해주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농지증에 대한 것은 신경 안 쓰고 이걸 보고 그냥 추천한 거예요. 추천을 했는데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거야.
농취증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거 왜 농취증을 안 해주냐? 해갖고 당신이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당신이 따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내가 설명했고 먼저 번에 허가 났고 이걸 가지고 다 따졌더니 농취증을 이제 해준 거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이제 해준 거야. 해줬는데 이미 불허가가 났죠. 불허가 났으니까 불허가 난 걸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허가 난 것을 허가로 바꾸라고 소송을 다시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얘기하냐? 이 얘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목이 대지죠. 하나는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지는 농취증 없이 전은 농취증 필요한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이죠. 여기 보면 이 건물이 여기에 보면 요 보기에 보면 두 필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154-195는 지목이 대지예요. 그리고 154-95는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54-195는 지목이 대지니까 보니까 농취증이 필요 없고 154-95는 농취증이 필요한 걸로 했는데 여기 보실 겁니다. 이 건물이 154-95로 침범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애초에 처음에 해줬었잖아요. 허가 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취증에는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무시하고 해도 된다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안 해주니까 이거 안 해주는데 하고 나한테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때서 내가 연락을 받고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러니까 항의를 해라. 얘기를 해라. 담당자만서. 만약에 담당자가 말을 안 들으면 그 밑에 그 면사무소의 면장이나 가서 다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게 해줄 수밖에 없다 하다 보니까 불허가가 난 다음에 가서 그냥 따지다 보니까 해주라고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이렇게 걸쳐 있죠. 지목이 여기는 대지죠. 314제곱미터입니다. 자, 건축물 관리자구장 이 처음에 해줬던 것이 요것 때문에 해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14제곱미터죠. 그러니까 면적은 314제곱미터가 똑같아요. 요거 면적은 314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보면 154-190 왜 한 필지로 돼 있죠. 왜 한 필지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먼저 번에 그 허가가 났었던 거 그걸 가지고 든다 얘기를 해라 했더니 이제 담당자가 제가 보기엔 조금 좀 판단을 잘못했든지 담당자가 바뀌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담당자가 해주고 그 후에 같은 담당자가 안 해줄 일은 없잖아요. 근데 먼저 담당자 해줬었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보니까 거기에 지목이 전인데 건물이 침범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안 되지 않냐고 해서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이내에 처리 못하니까 불허가가 바로 난 거예요. 불허가 난 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런 집이 있는 겁니다. 요 뒤에 전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발급 법성령 하전리 154-95 482 취득원인 경매 660제곱미터다 보니까 주말 체험 명령이죠. 반려 사유 농지 부적격 법성면 하전리 154-9번지는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법에 하는 농지법상 농지임.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필지에 건축물 일부가 존재하며 일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등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검토 결과 불법 형질 변경 및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할 수 없으면서 미발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저하고 강의 붙는 사람들은 제가 뭐 하라고 바로 얘기하면 되고 바로 가서 뭐야 뭐 매각 허가 기일 연장 그 변경 신청을 해놓고 소송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리 수강생을 아는 사람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놓고 이거를 받아놓고 나서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아무가 안 되겠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아 교수님 추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해줘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내가 그때 그래 그러면 그 먼저 낙찰을 허가 받았던 거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자를 가지고 담당자한테 가서 다시 따져라. 근데 담당자가 안 해줬으니까 담당자가 다시 해주겠다고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따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윗사람한테다가 가서 따져라. 그럼 윗사람이 안 해준다고 할 때 이럴 때는 어디로 가냐면 감사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죠? 여기가 보면 익산시죠. 익산시 여기 무슨 동이죠? 여기가 법성면 화천이죠. 그러니까 법성면에 있는 상급기관인 군청에 감사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건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다시 따져라 했더니 다 따졌더니 농지증을 발급을 해줬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나는 발급해줬으니까 나도 그때는 발급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된 거야 이게. 왜? 이미 불허가로 판결이 난 거야. 그러니까 판결을 뒤집으려면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1심에서 판결이 난 걸 2심에서 다시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허가 난 것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다시 낸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결정 났는데 결정 광주지방법원 1차 집행합 결정 제1심 결정을 어떻게 한다? 취소한다. 1심에서 불허가 난 거를 취소를 한다. 여기서 다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2심입니다. 고등법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서산에서 해서 했더니 불허가 난 거를 내가 항소 즉시 항고를 했더니 대전지방으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간 사이에 제가 먼저 얘기했죠. 돈을 갚아버리니까 기각당했다고.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건으로 뭐야?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고등법원 판결 난 겁니다. 이거. 이유, 소명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9 타경 17063으로 부동산 강매를 신청하였고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을 제출하는 최고 매수 신고인이 매각 경정일까지 농지차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산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 매각 직권으로 정하였다. 제2 토지를 민사 집행 절차에 매수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한 여부 등의 사실 조사를 하였고, 다시 말하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매를 집어넣을 때 집어넣기 전에 해당 관청에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느냐고 질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답변이 오면은 법원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세 발급 조건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질의를 했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지목이 전답 가선으로 있어도 예를 들자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경우에는 농사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그냥 진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결정하는데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필요하다는 결정하에 경매가 진행된 거예요.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는 게 낙찰받은 거죠. 농지 취득 자격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농지 취득 안 한다는 농지 취득 제출 못하는 거죠.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2년 사법보장하는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한편 법정 면장은 2020년 11월 8일 항고인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주었다. 다시 따지니까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항고 사건 계속 중에 농지 취득 자격증이 제출된 경우는 항고 법원으로 이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매너가 굴적인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을 발급받아 이를 2020년 12월 9일 법원에 제출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하에 있는 농경지로 사용하지 있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농지가 아니라고 토지 매수가 승인의 농지법 규정에 농지 취득 자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벽돌 슬라브 주택 단축 주택이 있고 농지 취득 자격 부제출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지목이 전이 하나가 있고 대지가 하나가 있는데 건축물은 둘이 같이 올려져 있고 건축물 관리장에는 대지의 면적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수는 그 번지수 외에 한 필지 두 개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서 빼도 박도 모르고 핵심은 맨 처음에 낙찰받은 사람이 농지증 해달라고 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안 해줬다는 얘기는 이거 대단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해주고 왜 안 해줬느냐 따지니까 그래서 해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해줬는데 불허가 난 다음에 해줬잖아요. 1심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심 판결을 다시 뒤집는 소송을 다시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농지증 불허가를 허가를 내주라고 판결을 받아갖고 낙찰을 받게끔 된 그런 사건인 겁니다. 허가받아서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이제 그 농지법 농지 아니다 보니까 건물 주인하고 협상해서 팔았죠. 그렇죠. 농지부상 농지 아니니까 건물 주인도 그 농지 다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농지부상 농지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만 보고 제 걸 많이 보고 그쪽에서 이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그쪽에 있는 건 이 사람이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건 내가 추천받은 이 사람이 거의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한 1년 동안 한 여러 개를 낙찰 받았거든. 받았다가 다시 지금 몇 개월 쉬었어. 그랬다가 자기 혼자가 좀 돌리기 어려운지 한 6, 7개월 지나가 다시 또 등록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만 저하고 같이 해서 2년, 3년 정도만 쭉 하면은 혼자서 잘해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핵심은 아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오늘도 저기 뭐야? 저쪽에 보면은 누가 그 배를 한 상자를 나한테 보냈어. 이 보면 뭐냐면 저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에 이제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몇 번 배워갖고 이제 이렇게 특수경매를 낙찰을 잘 받아. 근데 때마다 저렇게 사고 한 장을 보내는데 왜 그러면 자기가 고르고 하다가 해결이 되는 거는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볼 때 그냥 몇 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민망스러운가 봐. 그러니까 그냥 때 되면은 이게 저기 이게 사과나 배를 한 장씩 사서 보내. 그러고 나면은 아무 때나 물어봐도 내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상황상대로도 보내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물어봐도 되지. 이제 이런 자기 나름대로 아니 안 물었다고 해서 내가 저기 뭐야 안 가르쳐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뭐 왜 물어보냐 그러진 않는데 이가 물어봐도 좀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제 수강생 중에 한 4-5명이 그러신 분들이 있어. 그냥 추석 때든지 무슨 때든지 보면은 한 개씩 보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근데 이런 경우 있어. 보면 구정 지나고 왔잖아요. 이제 그 저럴 경우에는 보면 구정 때도 아닌데도 선물이 오는 때도 있어. 그 선물 받고 나서 한 열흘쯤 있으면 그냥 물어보기가 미안해서 그런지 그랬는데 아니 절대로 뭐 저하고 한번 그 강의를 듣고 뭐 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보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제가 시비를 걸지 않고 또 우리 정규 과정을 지금 보면은 60만 원을 내고 등록하셔서 하신 분도 제가 1년 동안을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재수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하지 않습니까?